혹시 요즘 지치셨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와 고민을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킴상.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런데 주말마다 이렇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일요일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도 내일 날씨 예보 어떻게 하지? 지금 호우특보가 어디 내렸지? 지금 빗소리 들으면서 시간당 몇 밀리미터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풀꿀 잠 주무셨어요? 왜요? 저는 공감 가는데요. 역시 잘하셨어.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그 전날이 바로 일요일 밤이잖아요. 네. 다들 좀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전날에는 밤에는 특히 아무것도 못하고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네, 쉬어봤자 정말 그냥 텔레비전 보는 정도? 네. 마치 그 경기 출전을 앞둔 선수들처럼 긴장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월요일날 출근하기 전에 하루를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또 혼자 살아요. 그러면 혼자 집에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했나? 내가 내 길을 잘 가고 있나? 뭐 약간 나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아니 그런 고민할 시간에 날씨 좀 더워. 아니 저러다가 월요일에 지각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고민이 있어요. 나의 님은 어디 있나? 알겠습니다. 윤유라 캐스터 어떠세요? 저도 별거 없어요. 사실 일요일 날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그렇죠.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저도 월요일 밤,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는 약간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서 다음 날에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이러는데 월요병이라는 거 뭐 직장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월요병. 좀 어떤 분들은 이건 정신력의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는데 영국에서는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바로 월요일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와, 또 와우. 준비했어요. 와우, 발전하고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요, 가장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5개를 꼽았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요. 짜잔, 따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 11시 16분 전까지는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거의 웃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인데 대부분 11시, 왜? 맞는 것 같아요. 공감 가시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회사를 올 때 보통 버스를 타고 자주 오는데요. 네. 딱 탔는데 사람들 좀 표정을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누가 봐도 얼굴에 나 피곤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저는 오전 11시마다 이제 생방송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네. 월요일이면 특히 약간 멍하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큐 딱 들으면 안녕하세요. 월드투데이 10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랑 함께 했잖아요. 사람들이 반응도 느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웃지도 않고 그런 거 같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네, 두 번째. 따라란. 따라단. 네, 직장인 50%는 직업한다. 월요일에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주말에는 좀 저희가 늦잠도 자고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에는 다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지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세 번째, 짜잔. 근로자들의 업무에 집중한 시간은 3시간 반에 불과하다. 어머나, 요거는 정말 직장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주의 깊게 좀 이게 진짜 입증 증명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우리가 금요일 뭐 일찍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월요일 이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지각을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좀 늦추고 그리고 11시 16분 전에 늦지 않으니까 12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한 3시간 반 집중하니까 4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괜찮네. 놀소!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뭔가 저도 이렇게 월요일 날은 특히나 더 집중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손은 온라인 쇼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지금 분들이 많을 것 막내가 같아요. 온라인 쇼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거 관리 안 해? 죄송합니다. 제발 보십니다.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일단 이제 4번째부터 5번째는요, 좀 심각합니다. 왜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번째는요, 따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진짜로? 네.
이게요, 영국 의학회지에 따르면요, 이 월요일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다른 날보다 무려 20%나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심장마비 걸릴 확률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월요병이라는 게. 그렇죠. 마지막은 더 심각해요, 사실. 짜잔. 어머나, 어머나. 자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 근데 이게요, 그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자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16% 그리고 여성들의 17%의 이 자살률이 월요일 날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월요일 날에 가장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지금 5가지만 봐도 네. 이게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잖아요. 이런 근거를 토대로 봐도 월요병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데 그런데 그냥 월요일을 아예 요일 중에서 뭐 없애버릴 수도 없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어디서 들었는데 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바쁘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우울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로 월요병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월요병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제가 또 찾아봤더니요. 그래요? 네. 방법이?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잠 몰아자면 더 안 좋잖아요. 맞아요. 일정하게 항상 규칙적으로 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일부러 일찍 잠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조금 더 가뿐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월요일 날에는 일하다가 중간에 살짝 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낮잠을 자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스페인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 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점심에 대목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에스타라고 혹시 아세요? 그렇죠. 낮잠 시간이 따로 낮잠 있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맞아. 너무 부럽기도 하고 밥은 못 먹었지만 네. 부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또 SNS랑 기사에서 또 발견한 월요병 이기는 아주 기발한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네.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까요? 궁금해요. 또 뭔가를? 아니 나는 또 혼자 알아서 만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기대했거든요. 리액션 준비하고 있었는데. 빨리 얘기나 아쉽네요. 해주세요. 전 자막으로 예쁘게 뽑아주시고요. 자, 1번. 월요일 점심에는 맛집을 가라. 맞아요. 사람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맞아. 먹는 낙으로 사는 분들도 그럼. 많고 점심시간에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아니, 있거든요. 특히 못 먹을 때 예민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가장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가 더울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원조풀.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는 맛집을 검색을 딱 해서 친구랑 괜찮다. 친한 직장 동료랑 딱 가는 거죠. 좀 제대로 된 네. 음식을. 네. 왜 월요일 오전엔 통계상으로 11시 16분 전에는 안 웃는다고 했잖아요. 네. 맛집 가는 그 설렘으로 웃으면서 월요일 시작을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저희한테는 좀 불가능한 건데 사내 연애를 하라. 좋다. 그러면 얼마나 회사에 오고 싶겠어요. 많으신 분 있으신가 봐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도 처녀 때 어. 이런 거 기대를 좀 하고 입사를 했지요. 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면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 그쵸. 근데 직장마다 조금 환경에 따라서 이게 네. 불가능하거나 약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또 뭐 여자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저 정말 아쉬워요. 아니, 왜요? 다른 팀에도 많은데. PD분들 없잖아요. 봐보세요. 바보시고 멋있는데? 나 우리 피디님이랑 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기 많은 애들이 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예. 넘어갑시다. 자, 네, 세 그다음. 번째는요. 택배 주문을 월요일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 좋다. 뭔가 서프라이즈 선물이 오는 것처럼. 항상 택배 오기 전에 그 설렘 있죠, 다들. 나만 있나? 전화도 들고 있고 그리고 언제 오나. 아침에 왜 문자 오잖아. 그죠. 몇 시경에 도착할 예정. 맞아요. 이거 보면 막 그때만 기다려지고. 아 그리고 이제 칼로 그 박스를 뜯을 때 그 소리감. 청량한 소리. 정말 쾌감. 그런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뭐 사이즈가 작다거나 뭐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되면 약간의 또 더 짜증이 날 수도 불쾌지수 있겠다.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대부분은 뭐 만족하는 아니, 거죠. 그럼 뭐 저는 뭐 리스크가 적은 택배를 시킬 때 전 책 이런 것만 시키기 때문에 아, 예. 다 마음에 아, 예. 드는 정도? 근데 어때요? 좀 실천 가능한 거 그래도 있죠?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하자 뭐 이런 법안까지 맞아.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른바 해피 먼데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 법의 핵심이 바로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토, 일, 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샌드위치 데이라고 하죠. 이렇게 쉬자 이런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의미가 덜한 이 상징성이 조금은 덜한 어린이날 그리고 현충일 그리고 한글날이 그 대상인데요. 한글날이 10월 9일이잖아요. 네. 근데 10월 9일이 아니라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이 공휴일로 지정을 하자 이런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징검다리 휴일 같을 때 왜 휴가 못 낸 사람은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오히려 막 더 컨디션이나 리듬이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해피 먼데이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뭐 시에스타, 네. 이런 해피먼데이, 네. 이런 선진국들의 법안을 다 가져와서 그래요. 자주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쉬는 날 그대로 똑같이 쉬는 건데 뭔가 더 긴 연휴가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금토일 쉬는 것보다 토일 월이 뭔가 금요일 하루가 더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금요일이라는 워낙 좋아하니까. 맞아. 네, 뭐 제정되면 근로 환경에 조금이나마 더 활기가 생기고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바쁘게 좀 사는 것 같아요. 일도 많고 여유가 없다, 여가 생활 즐길 틈이 없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죠. 실제로는 어떤지. 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 2014 생활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데 답변의 무려 60%가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80% 이상이 일상이 늘 피곤함을 늘 느낀다. 너무 공감이 되시죠? 저희 정말 피곤해 이 말 정말 습관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죽 피곤했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특히 5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6분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주 5일제가 시행이 됐는데도 여가 네. 시간이 줄었어요? 네, 네. 오, 이것도 놀랍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80%가 피곤하다고 느낀다고 하니까 굉장히 약간 씁쓸한 결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피곤하자고 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아. 월요일 점심 때부터 막 편의점 뭐 음식 먹고 이러면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네. 특히나도 어떤 사람들이 더 피곤을 느끼고 여가 시간이 없냐 하면은 맞벌이 여성들이라고 해요. 손 들어보세요. 맞벌이 여성들. 저희 좀 잘해주세요. 그래. 잘해드려야겠어요. 저희가 약간 히스테리 부리고 짜증낸다고 해도 후배들이 좀 알아서 잘해주세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완전히 다 도와드릴게요. 말만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피곤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가 당신을 위한 쉼표 여가잖아요. 네. 다들 좀 여가 생활을 많이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월요병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쉼표가 필요한 것처럼 약간 쉬면서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맞는 말 같은 게 진짜 쉬고 와야 그 다음에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다들 그래서 쉬는 거에 대해서 좀 로망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서울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한강이거든요. 여가 시간에 열고. 한강 많이 가나 봐요. 저는 한강 가는 걸 참 좋아해요. 그 한강에 돗자리 펴놓고 계속 자는 분이 좋아요, 저 좋아해요. 아, 그렇게 네. 얼굴만 덮어놔서 몰랐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자전거도 타고요. 네,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아니, 우리 다른 캐스터분들은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요? 저는 자주는 아니고요. 정말 가끔 이 말을 제가 하기 참 쑥스러운데 뮤지컬 노래를 뮤지컬 노래를 네,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네, 배우러 갑니다. 어머나. 저도 배우 오셨다니까 한번 들어봐야죠. 내 왕자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날. 네, 여기까지 하죠. 정말 민망하네요. 아니, 돈이 아까워서요.
사실 저는 여가 시간 생기면 애기 잠자는 시간이 제 여가 시간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럴 때는 고작 TV 보는 게 다예요. 이렇게 VOD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한 달에 한 몇만 원은 나와요. 아이고. 꼭. 왜냐하면 또 영화관을 못 가잖아요. 네. 애기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영화관을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VOD로 영화를 이렇게 보곤 하죠. 사실 우리 이재명 캐스터가 아기 낳기 전에는 안 본 영화가 없을 맞아요, 정도로 나왜 이렇게 한 주에 됐니? 몇 편씩 보기도 하고 정말 이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예술 영화도 되게 즐겨봤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무비 콜라주 이런 거. 그렇죠. 좋아했었는데. 애기 저한테 맡기시고 언제 한번 다녀오세요. 진짜죠? 정말이죠? 진짜? 야 약속. 근데 불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인에게는 여가 시간이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해요. 하루에. 네, 하루에. 근데 뭐 집세도 계속 늘고 교육비도 증가하고 노후 불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TV 시청을 아니 저는 TV를 보면서 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제 상황이 되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굉장히 많은 배경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집세는 들고 애들 교육비에다가 노후 불안. 불안에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을 바탕으로 TV를 보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임금 상승과 또 이제 여가 시간 증가 이 둘 중에서 꼭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난 당연히 여가 시간. 저도 여가 시간인데 여가를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거 딜레마다.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 여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분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64% 이상이 네. 여가 증가를 택을 하셨어요. 맞네.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그러면 뭐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무려 이 휴식 여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이 정말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 시간이 생기면 어디 여행 가고 싶다 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여가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친구들 갑자기 불러내려다 보면 다들 바쁘고 맞아. 그리고 또 어디 좀 가볼까 하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서 이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저런 거 그냥 하다 보면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통 뭐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이러면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뭐 친구들하고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하느라고 힘드니까 뭐 낮잠 잔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가 하는데 용어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여가가 영어로 뭐예요? leisure 레저잖아요.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인데요. 리케레, 라틴어로 리케레라고 일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도록 허용이 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저의 뜻이 뭐 자유시간, 일에서 해방된 시간, 여가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돈 안 들이면서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캘리그래피라고 아세요? 저 그거 알아요. 글씨 쓰는 거죠? 그거.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캘리그래피랑 펜 드로잉. 그거랑 비슷한 거 이제 캔버스에 유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저도 하고 색칠 있는데요. 공부 같이. 그렇죠. 근데 그게 심리 이제 치료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특히 분노 상승 게이지가 굉장히 치솟을 때 아니 며칠 전에 그걸 꺼내서 아니 전에 회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제가 그걸 쭉 그림을 그리고 봤더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래요? 시간도 정말 빨리 가고 네. 우리 나중에 한 번씩 다 꺼내 다 개인용 거. 책상 안에 그림을 그리고 정말 재밌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캘리그래피나 펜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글씨 한번 쓰고 마는 경우가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나의 작품을 또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평가도 해주고 또 이게 정말 평가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진짜 잘 그리면 작품으로서 사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펜 하더라고요. 하나만으로 작품까지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캘리그라피나 아까 뭐 펜 드로잉 네. 이런 거는 사실 혼자만의 여가 시간을 보낼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뭐 가족들이나 누구랑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여가 생활? 있어요. 네, 오, 있어요. 다 나오네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뭔데요? 봉사활동. 그럼 어때요?
그러게요. 쉬는데 봉사랑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 거. 뭐냐면 고궁에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객들이 왔을 때 설명해 주는 거 있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화유산 시민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봉사활동이군요. 네, 저희가 네. 궁에 찾아가면 막 옛날 복장도 입고 이렇게 맞아요. 설명해주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궁궐 지킴이 네. 보셨죠?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대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좀 새롭게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좀 뿌듯하게 네.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젊은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궁궐이랑 종묘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도 사람들이랑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감을 하면서 같이 또 자기도 구경도 하고 해서 하는 봉사활동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기본 교육 시간이 있어요. 60시간 정도. 굉장히 짧네요, 시간. 네, 그리고 이 지킴이가 정말 되다 보면은 되면은 궁궐이나 그리고 왕릉 출입이 가능한 신분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혜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여가 생활이라고 하는데 네. 자존감도 하다 보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하나의 또 이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제가 TV에서 봤는데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도 해주고 자기 회화 공부도 하더라고요. 일석이조죠. 네. 돈도 안 들고 뭐 여가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또 핫하게 좀 뜨는 그런 여가 생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여름에 정말 하기 좋은 여가 활동 바로 수상 스포츠입니다. 네, 네, 특히 서핑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는요,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였대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근데 작년 말에 집계를 했더니 2만 명 정도가 집계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다음 주에 서핑 가기로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외국처럼.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물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어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상 스포츠 좀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런 분들도 강습을 받으면 또 쉽게 배우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서핑 아카데미나 캠프들도 있어서 1박 2일 동안 또 뭐 강이랑 바다에서 네, 이런 걸 배우고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네. 네, 국내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이 바로 강원도 양양에서 양양 유명하죠. 양양 그쵸. 가시나요? 양양 가신다고 양양 하셨잖아요. 가요. 네,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 서핑 같은 경우는 뭐 바람, 뭐 물 이런 자연을 잘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힐링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여가 생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여가 생활. 그중에서도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여가 생활을 이번 여름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문장에서도 띄어쓰기와 쉼표가 있어야 읽기 수월하고 또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고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특집쇼 깨사!